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영기의 자랍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로닌 SC. 얼마 전에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하러 홍대 DJI 플래그십 스토어 다녀왔었죠. 그 이후로 재고가 금방 풀렸는지 콤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바로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 안 궁금하시죠? 이 얘기는 뒤로 가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언박싱이랑 제가 사용 중인 이 후지필름, 아무리 유튜브 찾아봐도 아직 후지필름에 대한 리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지필름의 이 H1과 로닌 SC의 궁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165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16mm 1.4로 세팅을 해볼 거예요. 165는 지난 영상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언박싱 들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어디서 수입을 했는지 정품이라는 봉이 실과 함께 PC 디렉트에서 수입했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별도의 AS 가능한 연락처도 보이네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화끈하게 빡 뜯어버리고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뜯도록 하겠습니다. 봉인 실만 쫙. 저도 솔직히 다른 영상 보면서 저 종이짝이 뭐라고, 왜 저렇게 안달해하면 뜯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이 제품을 받고 나니까 에이씨 젠장 이까이 거 뭐 그냥 버려. 거푸장을 벗기면 이렇게 로닌 SC라고 양각 처리가 되어 있죠. 구글 얘기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언박싱.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저도 기대됩니다. 처음 여는 거라. 자, 이렇게 박스를 열면은 안에 구성품이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제품은 프로 콤보기 때문입니다. 프로 콤보의 차이는 포커스 모터와 포커스 휠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요거 포커스 모터, 포커스 휠은 여기 달려있네요. 본체에. 구성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하얀색 매뉴얼이 있죠. 나머지 제품들은 다 그냥 시커먼 색이네요. 여기도 뭐가 하나 있네. 콤보 세트라 그런지 로닌 SC 포커스 모터에 대한 매뉴얼이 별도로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딱 봐도 스마트폰을 고정하는 홀더죠. 렌즈를 받쳐주는 렌즈 가이드, 볼트들과 헥사렌치, 포커스 모터, 이 기어가 돌면서 수동으로 포커스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퀵 릴리즈는 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볼트가 하나 달려있는데 이게 틸트 축을 잡아주고 그 수치를 쉽게 기어갈 수 있게 고정해주는 볼트예요. USB-C 케이블인데 분배 케이블이죠. 요거는 포커스 모터를 연결할 때 사용하고 USB-C 케이블이 있고 USB-C를 마이크로 5핀으로 바꿔주는 젠더, USB-C에서 마이크로 5핀 이렇게 케이블이 여러가지 들어있습니다. A타입에서 USB-C 타입으로 충전 케이블이네요. 로닌 SC를 충전하는 충전 케이블. 배터리 그립, 손잡이고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나보다. 충전해야지 쓸 수 있는가? 바로 세팅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단자 접합부가 있고 손잡이 그립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편입니다. 아래는 이렇게 4분의 1인치 8분의 1인치 삼각대나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는 홀이 있네요. 포커스 모터, 로드 마운트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포커스 모터를 고정하는 마운트죠. 삼각대, 손잡이 겸 삼각대. 얘도 그립이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라이저는 얼핏 보면은 삼각대 플레이트처럼 생겼는데 이 바디가 H1처럼 이렇게 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호환표로 보면 확인 가능한데 로닌 SC와 바디가 작은 카메라에 세팅을 할 때 받쳐주는 녀석입니다. 본체를 보기 전에 이 아래 마지막으로 포커스 모터 연결하는 기어가 있네요.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커스 다이얼이 달려 있고 비닐은 떼버리고, 비닐 떼버려. 매장에서 보긴 해서 익숙하긴 한데 대충 둘러보면은 조이스틱이 있고 모드 버튼, 녹화 버튼, 우측에는 이 커버를 제거를 하면은 여기 스마트폰 마운트를 이렇게 달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는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게 단자가 있죠.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 레버를 락으로 꼭 잠궈 주시고, 끝까지는 안 가는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립이 되고, 여기는 트리거 버튼이 있네요. 여기는 USB-C 포트겠죠. 충전을 위한. 충전해야겠네요. 포커스 휠이 있어도 일단 후지 카메라는 지원이 안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떼서 보관을 해야 될 것 같고, 추후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서 지원이 된다면 그때 잘 써먹을 수 있겠죠. 롤축 잠금 장치가 있네요. 잠글 수 있고, 여기에 스펀지가 하나 껴 있군요. 어씨, 안 빠지는데. 꽉 껴. 스펀지 꼭 빼세요. 펜축 잠금 장치, 틸트 잠금 장치, 세 군데 잠금 장치가 있고, 하나씩 열면은 이렇게 틸트가 풀리고 펜이 풀리고 롤이 풀려서 지멋대로 놀게 되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저는 이게 잠금 장치가 딱 자리가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정해져 있는 건 맞는데 딱 그 위치에 놓고 잠궈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금 장치 잠근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잠궈 놓고 제자리가 오면 자동으로 딱 하고 걸려 버려요. 나 이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사람들이 왜 잠금 장치를 이렇게 칭찬하는지 만져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위치에 해놓고 잠가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이렇게 놓는 상태에서 버튼이 잠겨요. 근데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에 근접하면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자, 잠궜는데 움직이죠. 제 위치에 가면은 이렇게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휴대를 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삼각대도 세팅을 해봐야죠. 자, 작은 쪽 구멍에다가 삼각대를 연결을 하면은 꽤 묵직하네요. 크고. 삼각대는 정말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구성품을 대충 이렇게 봤으니까, 난잡하니까 다 치우고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 가지 구성품이 들어있는데 필요한 거는 요 퀵 릴리즈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볼트 4분의 1인치 볼트, 이게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에 퀵 릴리즈에는 볼트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요 헤비라고 써있는 쪽에 나사산이 있거든요.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 카메라는 지금 1.5kg예요 렌즈 포함해서. 맥시멈이 2kg니까 헤비에서 조금 더 위로 끝까지 가진 않고, 헤비보다 한 칸 앞으로 세팅을 해 볼게요. 렌즈 서포터도 있어야겠는데, 퀵 릴리즈 밑에다가 달아줍니다. 짐벌 쓸 때는 후드도 안 쓰는 게 좋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달린 상태로 세팅을 먼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쁘잖아요. 사각 후드 비싸게 샀는데. 이렇게 렌즈가 퀵 릴리즈랑 놀지 않도록 딱 맞게 조여주고, 동전으로 꽉 조여줍니다. 자, 헤비 바로 앞에 한 칸 앞으로 고정을 했어요. 세팅하기 편하도록 삼각대를 세워놓고 틸트락을 해제를 하고, 방향을 돌려서 잠가야겠다. 자, 세팅하기 편한 쪽으로 방향을 좀 돌려볼게요. 이렇게지. 잠궈. 자, 이렇게. 자, 잠궜습니다. 자, 이제 틸트 축만 열고 플레이트를 달아야 되는데 위치가 안 맞네요. 볼트를 풀고 밖으로 끌어서 옮겨주고. 자, 딸깍. 확실히 렌즈가 165보다는 조금 가벼운 쪽에 속해서. 자, 맞았나요, 수평? 약간 앞에가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볼트 고정해주고. 됐죠? 다음엔 위쪽으로 올려다 보고, 이게 설정값을 잘 기억해 놓으면은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텐데 나중에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를 바꾸지 않으면은 설정값 건드릴 일이 없으니까 딱 맞네요. 맞지? 잠궈줍니다. 펜을 맞춰야겠죠. 펜이 확 기울었어. 왜냐면 아까 이거를
너무 바깥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래쪽을 다시 풀러서, 앞뒤 수평은 여기 볼트로 고정해 놨기 때문에 틀어지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가자. 넘어갔다. 조금 기울었죠? 조금만 더. 한 칸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맞았죠? 앞뒤하고 좌우가 맞았으면은, 처음이라 그런지 익숙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세팅이 좀 어렵네요. 됐고, 위에 됐고. 자, 마지막으로 롤축을 풀고, 이렇게 돌면 안 되는데 돌아버리네요. 나도 돌겠네. 돌지 마라. 롤축을 안 맞췄어요. 앞으로 많이 가야겠네요. 많이 가자. 된 건가? 됐다. 됐죠? 안 돌죠, 옆으로. 옆으로 기울죠, 그냥. 기울기만 하고.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는데, 전원을 켜보면 배터리가 없죠. 충전하고 다시 해봐야겠네요. 나이. 자, 충전을 어느 정도 했고요. 로니 SC 앱을 실행을 해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연결. 1, 2, 4, 5, 6, 7, 8. 기기 활성화 완료. 영어야. 패스, 스킵, 밸런스 위저드, 모터 파라미터, 짐벌 버튼, 오버뷰, 밸런스 테스트, 리스타트 모드. 작동 가죠. 테스트. 뭔가 혼자 막 움직이네요. 여기 앱 화면대로 15도를 기울여서 테스트를 했는데, 틸트, 롤 매우 좋은. 밸런스 좋답니다. 잘했대요. 다음 오토튠을 한번 하고, 잘 모르니까 퍼센티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짐벌은 막 소리를 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요. 뭐가 수치가 막 나오는데, 넥스트. 자, 세팅이 끝난 건가요? 작동이 되는군요. 이제 이게 처음에 앱에서 인증을 하지 않으면은 작동이 안 되네요. 자, 되고 있죠. 1번은 팔로우 모드인가 보네요. 움직이는 방향대로 가니까. 2번도 2번은 펜 모드군요. 앞을 보니까. 3번은 반응이 빨라. 메뉴 설정은 앱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이라 잘 모르니까. 촬영, 액티브 트랙, 포스 모벨, 파노라마, 타임랩스, 모션 타임랩스 트랙, 이런 기능들이 있네요. 이건 저도 매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이렇게 사진도 원격으로 찍을 수 있고. 원격이 안 되겠지? 이렇게 후진은 열악합니다. 지원되는 기능이 없어요. 자, 유저 프로필 들어가면은 M1, M2, M3가 있는데, 이거를 M1이 펜 틸트 팔로우고, 2번은 팬 팔로우고, 3번은 펜 틸트 팔로우. 똑같이 되네요. 이거 이제 제 입맛에 맞게 바꿔봐야겠죠.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요거는 하나씩 해보기로 하고, 요 부분은 제가 좀 더
테스트를 많이 해본 다음에 익숙해지면은 H1에 어울리는 설정값을 따로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1과 XF 16mm 1.4 걸리는 거는 딱히 없어요. 이렇게도 뷰파인더도 여유가 많이 있고요. 아이컵을 빼지 않아도, 자, 빼지 않아도 넉넉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 상태로는 뭐 스포츠 모드든 뭐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또 돌려서 정면 촬영도 하고, 바닥도 찍고 하늘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심벌 로닌 SC와 후지필름 H1 그리고 XF 16mm 이렇게 세팅을 해 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촬영 중인 이 카메라 E3 요거는 호환 목록표에 나와 있진 않은데, 저것도 바디가 작고 동영상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촬영 기능은 있으니까 다음번에 E3로 좀 더 가벼운 세팅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쯤에서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를 설명 안 할 수 없겠죠. 왜냐면은 이유 있는 지름이니까 이유가 있어서 지른 거거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산행을 좀 하기도 하고 뭐 백패킹을 다니면서 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장비를 질렀어요. 얘 무게가 1.1kg 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이 카본 삼각대도 1.1kg예요. 어쨌든 같은 무게라서 어차피 저는 영상을 촬영할 때 이 삼각대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1.1kg라는 짐벌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 두 개 다 들고 다닌다면은 분명 무게 부담은 되겠지만, 그거는 제가 때와 장소를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워킹하면서 촬영하는 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떨방, 우측 손떨방에 지원되는 H1을 사용을 해도 100%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은 항상 아쉬운 컷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나 뭐 캠핑장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풍경을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릴 때 영상이 많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 부분이 매번 아쉬워서 이 작년부터도 로닌 S가 나왔을 때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걔 같은 경우는 무게가 일단 2kg가 넘어가니까 내가 저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아, 다음 모델 나오겠지, 1년 뒤면 나올까 2년 뒤면 나올까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1년이 지난 7월 17일 날 이메일이 딱 와가지고 로닌 SC라는 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미러리스 카메라에 특화된 부피도 좀 줄이고 경량화를 시켜서 대신 이 2kg라는 페이로드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미러리스는 저처럼 좀 묵직한 바디에 큰 렌즈를 써도 2kg는 안 넘는단 말이에요. 이거다 싶어서 계속 유튜브를 찾으면서 과연 이게 살만한지, 충분한 성능이 검증이 됐는지 여러 리뷰들을 많이 보고, 국내 리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해외 리뷰를 진짜 많이 찾았는데, 일단은 뭐 유명 유튜버들이 이미 국내 출시 전부터 리뷰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미 성능은 검증되어 있는 것 같고, 아, 그럼 국내에 풀리기를 기다려야 되겠다. 매장에 전화했을 때 재고들이 많이 없는지 대부분 예약 판매들만 하고 있어서 매장에 풀리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었고, 여태까지 없이도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급하진 않았어요. 후지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까, 그런 리뷰를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제가 매장을 찾아서 테스트를 했죠. 근데 주력으로 사용하는 165 이 줌렌즈는 부피도 크고 무게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세팅하는 좀 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짐벌에 물렸을 때 조금이라도 가벼우면 득이고, 중기능이 있어도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광각 맨 처음 구매해 놓고 줌렌즈 사면서 거의 찬밥 신세가 됐었는데, 자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고 다니기도 덜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면 1.1kg에 1.5니까 2.6kg 2.6kg 정도야 뭐 한 팔로 체력을 키워야죠. 네. 이 정도로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 내일 야간 산행도 있고 이번 주말에 마무트 알파인에서 트레킹 일정이 있으니까 배낭은 좀 가볍게 대신에 손은 무겁게 이 짐벌을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결과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동안 핸드헬드로 들고 다니면서 아무리 조심조심 건다고 해도 이 떨리는 영상이었는데, 이 짐벌을 사용하고 나서 얼마나 영상이 보기 편해졌는지
시청해 주시고 그 감상평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짐벌을 다루는 건 좀 서툴러서 고프로 짐벌도 있고 짐벌 일체형 카메라 리무브 K1도 사용을 했죠. 근데 이런 작은 카메라에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짐벌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그 기능이나 성능 같은 거는 좀 제한이 많아서 그렇다 할 정도로 활용을 하진 않았거든요. 활용을 못한 거죠. 카메라용 짐벌은 또 기능도 그렇고 또 얘 같은 경우는 홍보 영상이나 리뷰 영상들을 보면은 위에다가 휴대폰들을 달아서 이 화면을 보고 액티브 트랙 기능, 사람을 추적하는 그런 기능이 된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리뷰 촬영 종료하잖아요. 텐트 치고 막 이럴 때 그래 보면은 편집할 때 되게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좀 덜 심심하게 하려고 일로 자르고 절로 자르고 막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매번 화각 바꾸는 것도 일이고 해서 이 액티브 트랙을 잘 사용을 하면은 이제 저를 이제 주인공으로 쫓아오게 하면은 제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저를 따라오겠죠. 누군가 촬영해 주는 것처럼 약간 그거를 기대하고 얘를 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좀 촬영이 살짝 바뀌었죠.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이 좀 사정이 있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 달 41일 동안 바깥 생활을 하게 됐고 41일 만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방 구조를 바꿔 가지고 실내 촬영도 좀 하고 여러분과 라이브로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가지고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절주절 많은 말을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더 부드러운 영상으로 여러분도 편하게 그리고 저도 찍는 재미있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큰맘 먹고 하나 장비 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제가 앞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바디 XE3도 한번 물려서 테스트를 해보고요. 이제 제 짐벌이 생겼으니까 그때 매장에서는 솔직히 제 거가 아니라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서툴러서 165도 호환이 되는지 어떤 세팅감에 맞추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사용이 아예 안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제 테스트를 한번 해가지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도리도리 흔적 남기지 마세요.